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섹터는 물론이고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우선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우가 49,000선 돌파까지 마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피 4,500선 돌파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의 주역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오늘 또 대표님께서는 키워드를 반도체로 골라주신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는데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한다고 PD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두 종목으로 포커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대한 삼성전자 이익이 150조다 이랬는데 이제 올해잖아요. 올해 시장의 예상치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155조 원까지 나와 있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08조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260조가 좀 넘는데 이 두 회사 시총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900조고 하이닉스는 500조, 약 1,400조거든요. 두 회사가 거의 300조 가까이 버는데 네. 시총이 1,500조가 조금 안 된다. 이거 사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PER로 환산해 보면 물론 이제 넷인컴에서는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되긴 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5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익에 대한 그 비지빌리티, 즉 가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하이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155조, 하이닉스 108조인데 요거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 최근에 주가가 되게 셌던 게 일반 그 DRAM 가격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을 50%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분기에 또 40% 올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진이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산업입니다. 전체 원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변동비, 즉 원가 자체는 한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 재료비 자체는. 그러면 대부분이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인력 풀인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비인데 요거를 넘어가는 매출은 그대로 다 마진으로 이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비 10% 정도만 빼고. 근데 지금 가격 자체를 40% 50% 올린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40% 50%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150조, 하이닉스 108조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제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임팩트가 있는 특히 이제 샌디스크가 어저께 장후까지 하면 대략 30% 정도 올랐는데 저는 요거를 제 기억으로는 2008년에 그 리만 사태 때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인수한다라고 갑자기 발표했던 날, 그날 샌디스크가 요 정도 오르고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로 시장 접근하면 이거 닥쳤던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이클대로 하이닉스를 접근했을 때 대부분이 주가가 30만 원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속이 쓰린 건데 네. 지금 사이클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계속 새로운 것들, 과거의 사이클들을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렀던 건 계속 해봤자 그 PC 사이클에 준했던 건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이클, HBM 포함해서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 AI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게 그 추이가 꺾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버블론 얘기 나와서 또 이제 주가는 한 번 정도 또 흔들릴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보면 주가 방향성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정말 TSMC만 올라가는 이 장악하게 되는 대만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해주셨거든요. 마진율만 보더라도 여전히 IT 투톱에 대해서는 상방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볼만한
충분하다 말씀해 주신 만큼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갖고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게 대표님께서는 오늘의 키워드 역시나 반도체로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 투톱 품풍의 소부장도 달린다. 함께 웃을 종목은 이라고 골라주셨는데 워낙에 이각은 대표님이 반도체 분야에 오래 계셨던 만큼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500선을 터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의 핵심 성장 동력은 이 반도체 실적의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의 대한 이야기, 판단들이 나오는 게 이거 완전 펀더멘털 장세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이런 증시 랠리에 대해서 이 반도체 쪽으로는 이 숫자가 증명하는 상승이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 실적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300조 조금 안 돼, 260조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400조다 두 개 합쳐서 이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정말 싼 주식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 올해 전체 그 섹터별 이익 추정치 변화를 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 테크 즉 반도체 중심으로 보면은 최근 3개월에 그 어닝 리비전 된 게 플러스 86%입니다. 사실 주가를 보면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하이닉스는 이제 86% 정도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는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추정치를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섹터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거의 한 자릿수, 그러니까 몇 개 섹터들만 빼놓고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틸리티나 철강, 뭐 이런 조선 이런 섹터들만 한 17%에서 19%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다 한 자릿수 증가율인데 테크 섹터 즉 반도체만 거의 3개월 동안의 이익 추정치 변화가 86%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네. 이게 주가는 사실 두 가지 팩터로 올라가죠.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느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느냐인데 지금은 사실 멀티플이 올라간 건 전혀 없어요. 멀티플은 오히려 떨어졌죠. 이익 추정치를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버블이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익 추정치도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를 주가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디램 메가 호황, 삼성,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50조씩 거둔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속해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램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는 역시나 조정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야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 언론에서도 뭐 매일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AI 붐에 대해서 칩 가격이 올라서 삼성전자 이익이 160%가량 점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AI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AI발 그 시설 투자 그리고 엔비디아 뭐 칩들이 이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버블론이 나왔던 거는 이제 순환 출자 뭐 이런 그러니까 순환 투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쏴서 그 돈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데 계속해서 돌아 실제로 돈 나간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최초 나간 뭐 100조, 200조 이거 말고는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숫자가 커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엔드 유저, 그러니까 실제로 AI, 뭐 예를 들어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네. 얼마나 많이 늘고 그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면 그런 버블론들은 완전히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버블론들이 막 많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반등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고 그 즈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오픈 AI가 월간 사용자 숫자가 8억 명이 넘었다.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그냥 버블이 아니라 실제로 엔드 유저 단에서 사용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챗GPT에 더불어서 제미나이까지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미나이의 그 성장률은 챗GPT보다 한 4-5배 많은 거의 30%씩 매달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챗GPT가 어느 정도 이끌었다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제미나이 실제로 저는 요즘에 이제 챗GPT보다 실제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더 잘 맞아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야, 이 쓸만하다 하면서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블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확실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가격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를 앞두고 H200 생산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시설 투자 확대되겠죠? 네, 일단 그 굉장히 이제 신기했던 게 뭐냐면 1월 2일 날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발주를 되게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4군데 정도에 줬고 삼성전자 1군데 줬는데 하이닉스는 대략 그 뭐 DIT, 테스, SSTI 그리고 삼성전자는 ST에다가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첫날부터 이제 발주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4분기까지 놓고 보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건데 올해부터는 어쨌거나 지금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애플, 구글 뭐 이런 데서 그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호텔을 장기로 계약하고 디램을 사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설 투자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올해 150조 벌고 하이닉스 100조 벌어서 뭐 할 거냐. 이게 사실 다 이제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초의 계획이 22조 투자했는데 뭐 아직 확정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29조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대략적으로 거의 50% 이상 업사이드가 나왔던 건데 지금 시장 컨센은 하이닉스가 내년에 32조 정도, 삼성전자가 58조 정도 투자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면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계속 이제 강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장비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께 뭐 그러면 IT 투톱 봐야 되는 건가요? 소부장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경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패키징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는 장비 관련해서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 있을까요? 네, 상반기는 일단 장비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그 장비주를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소재주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미 알려진 뭐 유진테크, 테스, 테크잉 이런 업체들 굉장히 다 좋고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인 VM을 토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VM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식각 장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하이닉스에서 그 HBM 쪽에 특히 그 특화되어 있는 핵심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나누면 전공정단.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좀 전공정단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HPSP 같은 경우는 PER 거의 20배, 30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내에서 그 메탈 에처랑 폴리실리콘 에처,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식각 장비들을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메탈 에처는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닉스 내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이어서 올해에는 거의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HBM 캐파 잠식을 그 VM이 거의 풀로 다 올해 실적으로 다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의 캐파가 늘어날수록 그 VM의 장비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컨센으로 보면은 2025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200억인데 올해 지금 보면은 컨센서스가 619억이고 최대치는 대략 한 70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거의 350%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하이닉스 HBM 캐파 증가하는 걸로 인해서 장비가 올해 수주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럼 주가의 레벨은 어떠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업체들 중에서는 유진테크가 대략 내년 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이익 전망치에 시가총액이 한 20배 정도 되고
HPSB가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대략 7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니까 대략 10배 정도 되는 거니까 유진테크보다 거의 절반, 그리고 HPSB보다는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라도 다른 업체들이랑 비슷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HBM의 그것도 하이닉스 내에서 독점, 거의 메탈 애처를 90% 이상 가져가는 독점 업체다라는 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이 더 다른 업체들보다 더 좋아져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가장 큰 종목으로 VM을 오늘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33,650원 지나가고 있고 이틀 전에 신고가 경신 나왔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2배 올라도 유진테크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장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4만 원에 손절가는 29,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VM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배가량 올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은 4만 원, 손절 라인은 29,000원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